김진태 선생님은 저 한국의 명상 대가십니다. 이런 책도 내시고 우울증 책도 내시고 본인이 뭐 명상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내시고 1시간 동안 그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최고의 영역 그 명상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그 명상을 배워서 우리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강의를 하려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기자님들이 좀 택해 주신 것이 편할 것 같았어요. 뭐냐면 하나는 스트레스 관리, 그 다음에는 명상이 뭐냐,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해드리는 것이 더 좋으실지.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돼서 두 개를 다 해드리기는 시간이 모자라거든요. 제가 스트레스 관리에 초점을 맞추실 것인지 그 얘기입니다. 명상을 해주시죠. 명상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기본 명상에 대한 강의를 해드려야 될 것인지 어느 것이 더 관심이 있으신지. 명상으로. 근데 명상은 어차피 스트레스 관리하는 테크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명상을 저희들 명상 단체 이름이 생활 명상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들 명상 커뮤니티 이름이에요. 저희들 명상에서는 명상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정리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본 명상, 이걸 공부하고요. 이걸 공부한 다음에 이 기본 명상의 능력을 응용을 하는 것이죠. 활용. 그래서 이제 활용 명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은 명상,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희 명상. 네. 오늘은 시간 1시간이면 기본 명상밖에 강의를 못 해드려요. 기본 명상. 그래서 기본 명상을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활용 명상은 참고로 이게 기본 명상을 배우신 다음에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 문제, 특히 문제를 주제별로 이렇게 해결하는 명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는 생활 스트레스 관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세 번 하면 가정생활 스트레스 관리, 직장생활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이제 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면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요. 그래서 학습 스트레스 관리, 또 뭐 우울증 관리, 스트레스가 해결하는데 우울증으로 가거든요. 그 다음에 불면증 관리, 화병 관리,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활용 명상. 이게 우리가 21개 주제로 정리되어 있어요. 우리 명상에. 그래서 오늘은 기본 명상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 학습 스트레스 이 강의를 하면서 경찰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수험생들 250명을 저희들이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250명 수험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명상이 무엇인지 아는 분. 이렇게 물으니까
한 사람도 몰라요. 한 1년 전인데. 그래서 기자님들은 뭐 여러 방면에 많은 지식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여기서 명상이 무엇인가를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실 분이 혹시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명상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네? 기자님들 별로 안 들어보신 표정들이셨는데. 명상이. 네. 자, 그러면 명상이 뭔가 이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네. 명상이 무엇이냐? 그리고 명상의 목적. 명상을 왜 하느냐요? 명상하면 무엇을 얻느냐? 메리트가 뭐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그래 이제 우리가 뭐를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본다지 배우려고 한다면 우선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그래서 우선 무엇인가를 하려면 첫째, 사전에 뭐라고 써져 있는가, 사전에서 뭐라고 정의되어 있는가, 이 개념이, 이 단어가 사전적 정의입니다. 사전에서는 명상을 이렇게 정의해 놨어요. 근데 이것은 한국 사전이나 일본 사전이나 똑같습니다. 예,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눈을 감고가 한자로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눈 감을 명자입니다. 눈 감을 명자가 이게.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은 뭐죠? 생각상이잖아요. 그래서 명상이에요. 한자를 우리말로 풀이해 놓은 것이 되죠, 지금. 이렇게 되면. 그래서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하는 것이 명상이다. 사전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상은 흔히들 오해를 하시는데 이 종교에 그것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종교에서 하는 것으로, 특히 불교에서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한국의 이 크리스찬 보수 교단의 목사님들은 명상 그러면 불교 그럽니다. 불교 사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크리스찬인데 우리 목사님이 저를 하지 말라고, 명상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명상이 사실은 이 구약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명상과 성경이라는 책이 나와 있어요. 그 책까지 사다 드렸어요, 목사님을.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불교 사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탄으로 물려가지고 쫓겨났어요. 교회에서. 목사님들 그래요. 근데 이게 종교 아니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 이 명상은 원래 맨 처음에 요가에서 시작됐습니다. 요가가 8개의 항목을 이제 하는 건데, 그 중에 명상이 정신적 단련. 요가에서는 도덕적 단련, 육체적 단련, 정신적 단련, 우선 3개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정신적 단련이 4가지인데 이게 사실은 명상이거든요. 여기서 부처님은 요가 선생님한테 배우신 거예요. 근데 요가를 처음에 브라만교가 갖다가 사용을 했어요. 이 명상을. 그 다음에 이제 힌두교가 사용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은 또 거기서 배우시고요. 그러니까 명상은 종교가 갖다가 써먹은 거죠.
명상이 종교가 아니다는 거죠. 종교의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종교의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상은 뭐냐? 정신계의 프로그램입니다. 정신계 프로그램으로서 명상을 정의할 때는 이것이 심신 후련 프로그램입니다. 심신, 그러니까 몸과 마음,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몸과 마음을 닦는 프로그램인 것이죠. 몸과 마음을 닦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명상이 두 가지로 정리가 됐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한다. 그 다음에 깨달음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깨달음 측면에서 보면 건강 측면은 이렇고요. 보면 명상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다. 깨달음에 가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명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명상의 정의입니다. 이게 명상의 끝. 그래서 명상은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이 건강에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이 건강이 종합 건강이거든요. 종합 건강이 몸, 마음, 그 다음에 사회적 건강, 인간관계, 그 다음에 영적 건강, 이 네 가지를 얘기한 건데 이것은 세계보건기구가 추구하는 그대로입니다. 명상에서 추구하는 것이나 세계보건 WHO가 추구하는 것이나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합건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상이 지금은 주로 이제 명상을 어디에 지금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스트레스 관리, 건강, 스트레스 관리에 딱 거의 초점이 맞춰져 가고 있어요. 왜냐, 현대인이 너무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결 못하면 이게 몸으로 갔을 때는 10,000가지 병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미 연방 건강관리국의 저는 90%가 직간접에 영향을 준다. 건강에, 병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스탠퍼드 대학 연구진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연구한 결과로는 95%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정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이걸 해결 못하면 만병으로 간다 얘기죠. 만병으로. 만병의 근원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몸으로 갔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마음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우울증으로 간다는 거죠. 마음으로 가면. 근데 우울증은 처음에는 뭐 초기에는 가벼운 감기에 불과한데 이게 깊어지면 세 가지 일밖에 없다는 거죠. 우울증이 깊어지면 절망으로 간다 이거죠. 절망이 깊어지면 자살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최진실, 정몽원 회장, 유태영 대법원장, 부산시장, 전남지사, 대우건설사장, 유태영 대법원장 이분들이 간 길이 이게 절망으로 해서 자살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거나 합니다. 이 우울증이 좀 더 깊어지면 조울증으로 갑니다. 조울증이 깊어지면 뭐로 갑니까? 정신분열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조울증부터서는 이게 정신병에 들어가요. 조울증이 뭔지 아시는 분 혹시? 조울증이요. 우울증은요, 완전히 의욕을 잃은 거고요. 조울증은 뭐냐면 아침에는 의욕이 확 솟아. 근데 점심때 되면 의욕이 죽어요. 이걸 조울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조금 깊어지면 이제 정신분열증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폭발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묻지마 살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거나 미치거나 묻지마 살인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해결해야 된다는 거. 해결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세 길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명상이다 이런 얘기죠. 지금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명상이다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명상은 이렇게 건강에 초점이 맞춰서 이렇게 된다. 그럼 명상이 건강에 초점이 맞춰서 명상이 건강에 가져올 것은 뭐냐?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겁니다. 명상을 하면. 그리고 병은 예방이 목적이죠. 예방하고 병 든 것은 치유할 수 있는 것이죠. 치유. 여기서 말하는 병은 명상에서 치유할 수 있는 병은 병원에 가서 치료할 수 있는 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대의학으로 동양의학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거기 가서 하라는 거죠. 근데 거기 가서 또 치료 안 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명상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게 무슨 병입니까? 그게 무슨 만치병입니다. 그다음에 만성병. 병원에 가서 치료 안 돼. 자꾸 악하면 더 되는 게. 가면 약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불치병까지 있죠.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현대의학으로 안 됩니다. 한의학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가장 크게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이 명상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명상의 목적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건강과 깨달음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건강과 깨달음. 건강은 방금 설명을 거의 해드렸고, 건강은 깨달음은 조금 설명이 조금 뭐라고 볼까, 조금 신비적인 요소가 좀 있다고 볼까요? 그런 부분이 좀 있잖아요. 들으면 깨달음 좀 생소하기도 하고, 또 뭔가 초월된 경지의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깨달음을 지금 가장 쉽게 설명한 사람 그 설명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깨달음이란 것은 사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인생과 우주의 법칙을 깨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인생과 우주의 법칙을 깨치는 것. 근데 그 인생과 우주의 법칙이 뭐예요? 무슨 자연과학 법칙이랄지 사회과학 법칙이랄지 뭐 인문과학 법칙 이런 법칙이 아니고 주로 뭐죠?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불행해져 버리느냐 이런 문제. 그래서 행복과 불행을 어떻게 우주가 운영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 법칙을 그러니까 이걸 생명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법칙. 생과 사의 법칙이라고 그럴까요? 이것을 깨치는 것이다 이런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이제. 사전에서 아마 이런 설명을 하는 게 이게예요. 그런데 지금 깨달음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 살면서 어려움에 처하면 내가 해결 못하면 우리에게 도움 요청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어머니 못 도와주시라고 그러고 부모가 도와주길 바라고. 그런데 부모도 도울 수 없고 친구도 도울 수 없고
그런 경우요. 그런 경우 뭔가 누구에겐가 힘이 있는 존재한테 도움을 받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하느님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힘이 있는 존재, 초월적 존재라고 그럴까요? 이 초월적 존재하고 나하고 무슨 좀 인연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없을 리가 있느냐. 그래서 초월적 존재하고 나하고 관계를 짓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우리가 본능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 깨달음은 우리의 말하자면 본능이 지향하는 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런데 요즘에요. 또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누구지? 소크라테스가 나를 알자 이 얘기죠. 자신을 알아라. 그래서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서 갖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왜 살고 있지? 결국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물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누구냐? 일단 물음이죠. 이제. 그런데 이 자아를 지금 사람들이 두 가지로 구분해 놓고 있죠. 가, 진, 나 이렇게. 가하고 진, 나.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옛날엔 깨달음 이러니까 사실은 종교에서 얘기하고 정신계에서 얘기하고 옛날엔 뭐 도를 닦는다 진리를 추구한다 뭐 이렇게 들면서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도를 닦아서 도를 터득하면 어때요? 도사라고 그랬잖아요. 득도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게 이제 자꾸 이 깨달음에 대해서 학문에서까지 이제 논의를 하게 돼서 학문 차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문에서도 이 깨달음을 지금 논의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깨달음을 이제 연구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요즘에는 뭘로 되느냐 영성이라는 단어로 돼 있어요. 영성. 저게 이제 일반화돼 가고 있는 영성이라는 말로. 아까 영적 건강 있었잖아요. 이러듯이 영성. 그래서 이제 영성일 때 어떤 사람이 참 쉽게 설명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 설명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영성이 뭘 영성이라고 부르느냐? 응? 그래서 영성의 힘이 어떤 힘을 갖고 있느냐? 여기서 설명하는 설명이 있는데 이 설명이 이겁니다. 주어진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주어진 상황,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말이죠. 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상관없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고 자비심과 지혜를 갖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행동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부동심이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 어떤 경우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스트레스를 누가 나한테 주더라도 평온한 마음이 유지된다 이거죠. 그걸 영성이라고 그런다. 영성의 힘이라고 그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명상의 목적은 건강과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강이 유지되고 건강이 증진되고 병은 예방되고 병은 치유되고 거기에 명상을 원용을 한다. 명상으로 그것을 우리가 얻는다. 이렇게 지금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설명이 됐고요. 명상을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잖아. 이거 이론이고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깨달음을 얻고 어떻게 해야 아까 건강이 유지되고 증강되고 어떻게 해야 병이 예방되고 있는 병이 치유가 될 것이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는 이 방법을 오늘 이건 이제 이론이고 직접 해보면 이게 실기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관심은 이론보다는 실기가 더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실기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또 그렇게 하면 과연 명상의 목적이 달성이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걸 실기를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실기는 세 가지를 가지고 합니다. 몸을 가지고 하고 호흡으로 하고 마음으로 합니다. 이 세 가지. 이걸 명상의 3요소라고 합니다. 명상의 3요소.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저 세 가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몸으로 하는 방법이 첫째 우리가 정리해 놓은 것은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에너지 순환 동공 명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7가지 동작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걸 하시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실기를 내용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 자율동공 명상이라는 게 있어요. 자율동공 명상은 처음에는 몸을 자기가 이렇게 움직여줘요. 나중에는 몸이 스스로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마치 누군가가 나를 움직여주는 것처럼 자율적으로 움직여준다. 이걸 자율동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자율동공을 한번 해보실 건데 이 자율동공은 이제 춤 사이로 움직이는 방법이 있고 춤 사이로 춤으로 그 다음에 음악으로 그 다음에 진동 방법이 있습니다. 진동 그 다음에 생활동공이라고 그래가지고 생활동공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몸을 이제 여러 가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움직일 때 명상을 하면서 움직이면 동공 명상이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걸어 다니실 때 그냥 이렇게 무의식중에 걸어가시잖아요. 목적지 정해놓고. 그런데 이제 명상을 하시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걷기 명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설거지를 할 때 명상을 하시면서 설거지를 하면 설거지 명상이 되는 거예요. 동공 명상이. 설거지. 네? 설거지를 어떻게 해요? 이거 계속 설거지를 나만 해야 되니까 짜증나 죽겠다. 네?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명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스트레스가 생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거지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짜증나고 짜증나면 어떻게 돼요? 내 몸 아프고 내 마음 아픈 거지. 그러니까 실컷 일하고 손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거지를 하시면서 이게 우리 오장육부가 전부 손가락 접이 연결됐다는 거거든요. 손가락에 자극을 주면 오장육부가 건강해집니다. 있는 병이 치유가 되고. 근데 나는 설거지 하는 게 아니고
오장 놓고 치유를 하고 있다.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때요? 어?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날리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가장 시간도 안 걸리고 가장 좋은 방법, 가장 빠르고 효과가 금방 나는 방법. 그거 뭘까요? 동공인데 그것이 이게 누가 나를 열받게 했어요. 에? 그랬을 때 어떻게 스트레스 모두 관리해 보셨잖아요. 어떻게? 아까 우리 기자님들이 기자님들이 아이고 너무 너무 수고하셔가지고 그럼 제가 방금 웃었죠? 에? 웃으면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거예요. 웃으면 다 끝나요. 웃으면 그만 다 날아가 버려요. 웃어버리면. 에? 그러니까 부처님 어때요? 부처님은 우리처럼 점잖은 분이라 우리처럼 이렇게 안 웃지만 미소 지으시잖아요. 미소. 부처님. 미소로 해결하신 거예요. 에? 가장 좋은 방법은 웃음이에요. 웃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방법이 뭘까요? 동공 중에 웃는 거 동공이잖아요. 웃으니까 동공이에요. 예? 유모아. 예? 유모아. 그런데 이제 아까 설거지 이렇게 또 이제 청소도 동공이에요. 미국에 큰 호텔이 있었는데 거기에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숫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많은데 아줌마들이 다 짜증내고 응? 불평불만하고 인화도 안 되고 그리고 전부 이렇게 뭐예요? 전부 뚱보 아줌마 다 돼가고 있어요. 응? 스트레스가 쌓이고 스트레스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뚱보 되는 거예요. 왜요? 막 먹어갖고 스트레스 막 먹는 거예요. 스트레스 푼이라고. 그럼 뚱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텔 그 책임자가 연구를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제 아줌마들을 투덜거리지 않도록 할 것인가. 연구를 해서 이 명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사회를 보시죠. 여자 아줌마들. 지금 다른 사람들은 많이 먹어갖고 뚱뚱해져 갖고 그거 빼니라고 어때요? 스포츠 스타에 돈 주고 가서 뛰죠? 돈 주고 뛰어. 돈 주고 뛴다고 해요. 돈 주고 지금 움직인다고 몸을.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이 원리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청소가 다이어트 명상입니다. 그래요. 다이어트 동공 명상. 여러분은 돈 받고 다이어트 공짜로 다이어트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말을 들으면 맞거든요. 이치야. 그래서 나는 다이어트 한다. 내가 돈 받고 다이어트를 한다. 얼마나 이게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냐.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싫어져 버린 거예요. 진짜예요. 이거 싫어해요. 이게 동공명상이에요. 생활동공명상. 생활동공명상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생활동공명상은 이렇다는 거고, 지금 동공명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진동명상을 해보는 거예요. 진동. 이게 제일 쉽고 효과가 아주 큽니다. 그러면 이게 누가 했던 거냐면요, 삼천갑자 동방사기 아신 분? 삼천갑자 동방사기 안 들어보셨어요? 기자님들, 이게 삼천갑자 동방사기
모르시고 돈 안 드시나. 그런 안 드시나. 아신 분. 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삼천갑자 동방석이란 말 못 들어보셨어요? 삼천갑자예요, 갑자. 이분이요 중국에서 옛날에 삼천갑자를 살았다니까요. 삼천갑자면은 저것이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18만 년이가 돼요. 18만 년을 살았어요. 장수했어요. 장수했는데 하도 이 사람이 오래 사는데 왕들은 빨리빨리 죽잖아요. 어? 왕이 질투하는 거 이놈이. 그래서 왕이 좀 잡아 죽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의 책임자에 의해서 잡혀 죽었는데 이 사람이 삼천갑자를 살 수 있는 동공이에요. 이게. 그게 이 진동 동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것을 하루에 한 번씩 앞으로 오시면 삼천갑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짜예요.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걸 하면서 나이를 120살 살기로 아주 리세트를 했습니다. 그럼 리세트라고 해요?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공간이 좁아도 되니까. 제가 시범을 보일 테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이걸 드시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마주 보는 거예요. 보고 올렸다 내렸다 이러면 이제 이게 떨어진다. 진동한다 이거예요. 진동.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드셔가지고 안 움직이니까 아셨어요? 네? 이거 쓰세요. 이거 쓰세요. 이거 써보세요. 그거 좁으셔도 돼. 좀 좁게는 좁구나. 이거 음악 어렵죠? 원래는 이걸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에다가 이거 하다가 딱 맞추거든요. 음악 리듬만 따라가시면 되는데. 여기서 춤 제일 잘 추신 분이 누구세요? 기자님들 중에 여기자님들 중에 춤 잘 추시면 이게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셔가지고 자 이걸 놓고요. 그래서 여기다 대고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에다 맞춰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20분간 하면요 땀이 비워도 돼요. 그럼 몸과 마음이 다 틀려요 그래요. 그래서 집에 가서 드시면 되는데 오늘은 시간상 20분간은 할 수 없고 이제 노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한번 해봅니다. 자 준비하시는 방법 아셨죠? 네? 자 시작. 누가 노래 불러주시면 좋은데 누가 이렇게 아니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 돼요.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게 음악을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에다 맞추면 아주 신나요.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올렸다 음악 있잖아요. 나 앉으시다 음악 있잖아요. 이제 됐어. 그러니까 이 집에 가셔가지고 결혼하신 분은 남편하고 하시고 부인하고 하시고 하시면 두 분 다 이제 오래 하세요. 오래 사이 나쁜 분 하실 필요 없지. 이제 같이 오래 살 필요 없으니까. 자 그래서 동공 설명을 했습니다. 몸으로 하는 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걸 하시든 아까 설거지를 하실 때 그렇게 하시든 청소를 하실 때 그렇게 하시든 걸어가실 때 하시든 건강해지시다. 건강해지시다. 동공을 하시면 그냥 하시지 말고요. 뭘 하시든.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을 되게 받았잖아요. 열을
열을 되게 받았어요. 열을 받으면 우리 호흡이 어떻게 됩니까? 열을 받으면 호흡이 가빠지죠? 그러니까 빨라지죠? 얕고 빨라진단 말이죠. 거칠어진단 말이에요. 호흡이 거칠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호흡이 거칠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 머리에서요 독소 호르몬 바로 만들어 버려요. 독소 호르몬, 아드레날린의 호르몬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몸으로 착 보내버려요.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긴장돼 버려요. 이 스트레스는 뭐예요? 몸과 마음이 긴장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긴장되는 거거든요. 동시에. 그래서 호흡을 빨리 거친 호흡을요 조용히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편안한 호흡으로. 그러면 열받는 건 뭐예요? 스트레스잖아요. 이걸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 그래서 이 호흡을 제가 긴급조치 호흡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긴급호흡. 긴급.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한번 해봅니다. 눈을 감으세요. 살짝. 아까 명상은 눈을 감는다고 그랬잖아요. 눈을 살짝 감으시고 자기의 내부로 향한 의식을 내부로 돌리세요. 눈을 감으시고. 자, 누가 지금 나한테 열받게 사람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열받게 장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열을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자, 깊이 들이마시고 잠깐 멈췄다가 길게 내쉽니다. 호흡의 길이가 다르니까 지금부터 5번 합니다. 각각 깊이 들이마시고 잠깐 멈췄다가 길게 내쉽니다. 눈을 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지간히 열받은 것은 호흡 사슬이 긴급호흡이 깊이 들이마시 심호흡이라고 그러죠. 이거 3번이면 잡혀요. 그죠? 3번이면. 3번 안 되면 4번. 저거 잡히거든요. 그럼 아까 거친 호흡이 잡혔잖아요. 호흡이 잡히면 마음이 아까 호흡이 거칠었는데 마음도 혼란되죠. 마음도 산란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몸으로 가니까 내 호흡이 잡혔어요. 그럼 마음도 잡히는 거죠. 마음도 평온해져요. 그럼 따라서 몸도 이완이 되죠. 그래서 몸과 호흡과 마음이 결국 호흡으로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됐죠. 하나가. 그래서 세계는 모두 세계에서 달려있죠. 그래서 그 하나가 되는 걸 삼조라고 그럽니다. 조. 바란스가 잡혔다는 얘기죠. 조화를 이루었다. 몸과 마음과 호흡이 바란스가 잡혔다. 그런 얘기죠. 명상의 목적은 이거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 호흡 중에 며느리 호흡이란 걸 한번 해보는데, 며느리 호흡. 며느리 호흡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며느리가 옛날에 시어머니한테 심하게 학대받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지금도 그런 일 있습니까? 지금 별로 없죠? 에? 지금은?
그런데 옛날에는 엄청 시집살이 했어요. 시집살이. 근데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했을 때 시어머니가 엄청 스트레스를 주면은 며느리가 병들어 다 죽어. 그 해결 못하면. 그래서 그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걸 며느리 호흡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은 시어머니가 이렇게 그때 하면 시어머니 앞에서요 깊이 들여 마셔. 그리고 멈춰. 멈췄다가 하고 이걸 내뱉어요. 이거는 한숨이라고 그러죠. 한숨은 들어보셨죠? 이게 한숨이에요. 한숨을 쉬어서 스트레스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며느리들이 살아난 거예요. 스트레스를 해결했던 거예요. 해결하면 어때요? 아까 해결하면 어떻게 몸으로 가면 만병으로 가고, 마음으로 하면 우울증을 한다 그 얘기죠. 그런데 혹독한 시어머니는 2년이 어디 어른 앞에서 한숨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도 해봤으니까 옛날에. 자기도 자기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살아났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이 호흡이 며느리 호흡이 무슨 호흡으로 바뀌었어요? 요즘에 옛날에는 며느리 호흡이었고 이제 시어머니 호흡으로 바뀐 거예요.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한테 이제 학대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어머니 호흡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 사회는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갑과 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확실하죠? 이 스트레스도 을이 줍니까? 갑이 줍니까? 갑이 주는 거예요. 이거 을은 못 줘. 사실은.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우리 딸한테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서 그거 딸이 갑이지. 자녀한테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녀가 내 밑에인데 내가 봤냐 그래서 아니 뭐 딸이 갑이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이 갑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이렇게 오거든요. 일과 환경에서 오고 인간한테서 오는데 어디서 온 게 더 많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러는데 일이 스트레스 줍니까? 스트레스 비율로 보시자고요. 일이 스트레스 많이 줍니까? 사람이 더 많이 줍니까? 사람이.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많이 줍니까? 내가요 초등학교 5학년들을 이걸 가르쳤어요. 가서 같은데 스트레스가 뭔지 안 사람은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두 사람이 이게 스트레스가 뭐라고 설명해. 그러니까 하나 여학생이 있다가 할아버지 이거 다 틀렸어요. 스트레스 짜증나는 거잖아요. 짜증나는 게 스트레스야 이거요. 그리고 학생은 누가 학생을 짜증나게 한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요. 엄마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두 번째 또 짜증나게 한 사람 혹시 있어요? 이렇게 저부터 선생님 자기 담임 선생님을 그래서 제가 방금 이런 거요. 여러분 혹시 아니면 바로 위에 상사 아니면 동료 또 아랫사람이 스트레스 주는 경우도 있어. 그럼 그 갑이요. 그러니까 이제 갑한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갑한테 스트레스 받을 때. 우리는 주로 갑한테 받으니까. 그거 가르쳐드려요? 안 가르쳐드려요? 갑한테 받은 거. 아까 시어머니 거 가르쳐드렸고 그거 아시고 싶어요? 안 아시고 싶어요? 네?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나 근데 기자님들 오늘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해요. 네? 뭐라고 물으면 묵묵부답 하시니까 아시면서 대답을 하네. 자, 아까 시어머니한테 한 것은요. 들이마셔. 들이마셔. 멈춰. 멈추면 어떻게 돼요? 멈추면 핏줄이 새요. 오래 멈추면 이게. 그죠? 그럼 시어머니가 알아. 아니까 인연이 우서 어른 앞에 한숨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갑한테는 갑이 알면 어때요? 더 밉보이지 이제. 그잖아요. 더 찍힌단 말이에요. 갑이 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달라요. 시어머니하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용히 들이마셨다가 조용히 내쉬어야 돼. 그죠? 네? 이게 멈추지 마셔야 돼. 아까는 멈춰야 되고. 이해하셨죠?
천천히 들이마셔. 갑이 전혀 눕지 않지. 저희 눈은 사장님을 맞춰놓고 내리 깔고 보면은 사장님 눈치채보니까 아마 이제 불편이다 그 말이지. 네가 지금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조용히 들이마시고 조용히 내쉬는 거예요. 근데 들이마실 때는요 무슨 마음으로 들이마셔요? 우주의 신선한 기운을 산소까지 포함해서죠. 공짜로 지금 마시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충분히 깊이 들이마시면서 감사합니다. 내쉬면서 어때요?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 이산화탄소라 그런가요? 왜? 다 내보내니까 너무나 시원하잖아요. 시원하다. 감사합니다. 시원하다 그러는데 싫은 표정 나와요? 안 나오죠? 얼굴은 뭐야? 마음의 거울이죠. 근데 사장님이 모르죠. 내가 지금 감사하고 시원한 표정이니까 사장님은 이건 그래도 내가 뭔 말하니까 참 좋게 봐서 그리구나 이게 사람이 돼갖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의뢰호흡 아셨죠? 아까 갑의호흡, 의뢰호흡, 시어머니 호흡, 의뢰호흡, 긴급호흡 세 가지 가르쳐 드렸어요. 이 세 가지면 사회생활 하시는데 스트레스 거의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명상이 뭐 이렇게 명상이 이건 아까 건강까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요거 하시면 건강. 불로장생이라고 그러죠. 이거 불로장생법이에요. 이건 불로장생법.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불면증 있는 분요. 불면증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또 손 안 드시네. 드시면서. 그러니까 불면증을 치유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불면증 병원에 가면 돼요, 안 돼요? 병원에 약 줘. 약 주고 지켜봅시다 그래. 그리고 약 용량만 자꾸 들어라. 해결 안 되고 돈만 들어가지. 병원에서 못해요. 근데 불면증은 뭐예요? 자, 우리가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면 어때요? 야, 좀 자자.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잠 와요? 더 안 와. 그죠? 또 생각할수록 잠 안 와. 생각할수록 그놈 미워 죽겠어. 그런 생각 자꾸 나오면 더 자라. 나를 배신하는 놈 생각하면 더 잠아나 이제. 생각하다가 그놈 떠오르면 또. 생각하다가 자꾸 그런 거 떠오르거든. 그래서 불면증을 해결하는 호흡. 호흡으로 간단히 해결돼요. 불면증 있으신 분은 오늘 저한테 배우신 다음에 그래서 해보세요. 그 호흡은 어떻게 이제 불면증이 이제 있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불면 있으시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앞으로 불면증이 또 올지도 모르니까 배워주세요. 이건 뭐냐면은 자, 호흡을 50회를 하자고 정하셔야 돼. 50회를 호흡을 하자. 지금부터 정하시는데 이걸 이렇게 해야 돼. 하나부터 쉬어가지고 10까지 쉬셔야 돼. 그러니까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나. 어떻게 해요? 들어 누우셔가지고 벽에 베고 잠자실 준비하고 들어 누우셔가지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나, 들이마시고 내쉬고 둘, 이렇게 세신다 이거예요. 10개가 쉬어야 되는데 처음 해보시면 10개가 쉬기가 참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참념명념이 들어와. 그죠? 들어오면 또 나를 끌고 가. 그럼 생각하니 끌려다닌단 말이죠. 응? 계속 끌려다니면 이제 참 이제 안 와버리지. 이제 아까 생각할 수 이제 돼버리니까. 불면증 메커니즘으로 가버리니까. 가면 빨리 나를 어디로 데려와야 돼요? 다시 세는 대로 데려와야지 나를. 그죠? 데려와. 다시 세는데 아까 7개까지 세다가 끌려갔어. 다시 와서 이제 8개 세는 게 아니고 요거 이제 무효되어 버린 거야. 다시 일로 가셔야 돼. 하나 또 세셔야 돼요. 이렇게 13시고 11나로 가시면 넘어가시면 안 돼.
또 하나로 가셔야 돼요. 이렇게 했으니까 5회를 쉬셔야지. 10번씩. 네? 그런데 이거 셀 수 있을까요? 50번 셀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써요. 나는 이거 해봤는데 30 넘어간 경우는 나는 없어. 3번 넘어가는 줄 못해. 어떻게 못 넘어가요? 7 했어. 네? 7 속으로 쉬면 되는 거예요. 이 못쓰면 어떻게 돼요? 못쓰면 잠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야. 못쓰면 잠으로 떨어져요. 그냥 잠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이건 내가 어디 가서 맨 마지막에 돈 많이 받은 뒤에 고급 코스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진짜예요. 근데 기자님들 내가 우리 사장님 봐서 내가 가르쳐드리는 거 진짜입니다 이거. 근데 책에 명함책 읽어보셔도 없어. 지금 인터넷 뭐 기자님들 금방 뉴스 치잖아. 서치. 허시 가서 못 찾아내요 이거. 없어요. 내가 사장님 때문에 해드리는 거지 이거. 그러니까 사장님이 혹시 앞으로 스트레스를 주시더라도 오늘 내가 해드린 거 이것으로 고맙게 생각하시고 좀 봐드리세요. 자, 그 다음에 호흡을 하는 거. 그 다음에 건강호흡이 있어요. 건강호흡. 이것도 알아놓으셔야 돼. 건강호흡 뭐냐. 여러분이 이거 지금 이제 나중에 혼자 해보세요. 이거 딱 넣고 호흡을 해보시죠. 3번. 자기 호흡을 자연호흡에 맡기고, 호흡은 자연호흡이 있고, 그러니까 무의식호흡이 있고 의식호흡이 있어요. 의식호흡은 일부러 하는 호흡이요. 일부러. 아까 깊이 들이마시고 일부러 하는 거죠. 이거. 그럼 가만히 있어도 되는 호흡, 이거 자연호흡이요. 자연호흡. 자연호흡인데, 자연호흡을 요거 시계로 재보지 말아요. 1분에 몇 번을 내가 할 수 있는가, 몇 번을 하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이 12번에서 17번 사이로 주로 하시고 계셔요. 이게 정상적인 건강 상태의 호흡이에요. 근데 17번이 넘어가면 어때요? 지금 이상이 있는 거예요. 18번, 19번, 20번. 정말 많이 갈수록. 이해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 호흡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호흡이 어떻게 됩니까? 심호흡이라고 그러죠. 심호흡이 뭐예요? 깊이 아랫배까지 들어가는 호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호흡이 아랫배까지 들어가는데 단전을 의식하고 하면 단전호흡이 되는 거예요. 단전호흡 들어보셨죠? 그래서 깊이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어주고. 이거 복식호흡이. 어린애들 보세요. 어린애들은 복식호흡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배를 보시면 아죠.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갖고 호흡이 얕아졌어. 가슴까지만 내려갔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호흡이 짧으면 어때요? 산소를 충분히 못 넣잖아요. 뇌가 안 돌아가. 왜? 산소를 제일 많이 쓰는 부위가 뇌죠. 뇌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산소를 충분히 넣지를 못하잖아요. 깊이 못 들이마시는 것은. 그리고 또 길게 못 내쉬면 어떻게 됩니까? 깊이 들이마셔도 길게 내쉴 수 있어. 길게 내쉬어 다 뱉어내야 또 깊이 들어와. 이렇게 돼 있어요. 메커니즘, 호흡의 메커니즘.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충분히 내보내지를 못해. 찌꺼기를 남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건강호흡은 하루에 사실은 최소 10분씩을 이거 해주셔야 돼요.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고 멈추지는 마시고 깊게 들이마시고 내려놓고 자꾸 훈련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이거 해주셔야 돼요. 시간 날 때마다. 원래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10분 정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호흡이 이렇게 되죠. 호흡이 우리가 열을 되게 받았어. 누가 우리 열을 쭉 받았어요. 흙이 이빨이 났어요. 나면 어때요? 호흡이 어디로 올라가요? 어깨로 올라가죠. 어깨만 들썩들썩하잖아요. 부이 나가지고. 또 병원에 중병 걸린 사람들 병이 깊어지면 어때요? 어깨로 쓰는 거예요. 예. 진짜 해봐서 어떻게 돼요? 기가 막 이렇게 되죠? 목숨으로 가죠. 목으로. 이거 못 쓰면 뭐예요? 목숨이 떨어졌다 지금. 이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호흡이 지금 위로 올라가 있다는 거. 그래서 내려주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건강호흡은 하루에 10분 꼭 해주셔야 돼요. 못하면 또 수시로 해주시면 돼. 수시로. 수시로. 아유, 기사 쓰시다가도 해주시고, 전철 타고 가시다가도 해주시고, 수시로. 이거 건강.